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부터는요, 건강보험을 세일즈하는 화법을 하나씩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화법, 그 중에서도 특약을 추가하는 화법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법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고객님한테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권유한다라면 정말 그 특약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이 필요성을 고객님들한테 정할 때 그러한 내용이 또는 정보가 잘 짜여져 있는지,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뻔한 내용은 아닌지, 뭐 예를 들어 사과를 팔 때 정말 달고 맛있는 사과가 단돈 1,000원, 오늘 50% 세일해서 1,000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요,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영업에서는 이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노벨상을 탄 굉장히 지식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해도 학생이 듣지 않으면 결국 그 학생의 성적은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영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컨설턴트가 좋은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해도 고객이 듣지 않으면 결국 고객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 트리거로 고객과의 상담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따 화법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법을 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잘 짜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자, 화법은요, 결국은 보험계약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자, 물론 화법이 부족하고 또는 좀 모자라도 보험계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이 보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님에게 전문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 계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설득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상호성의 원칙 같은 건데, 고객님과 만나고 고객님의 자료를 다 취합해서 분석하고 또 고객님한테 안내하는 그러한 수고스러움, 그러한 시간들, 노고들이 결국 고객님이 보험 계약을 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낮으면요, 저는 이 점수를 60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낮으면 보험을 계약하는 데서만 끝난다. 물론 이 또한 훌륭한 거지만 우리가 어떤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계약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받았다라면 추가 계약 또 소개까지 또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저는 이제 신뢰 점수라고 하고, 결국은 이 고객하고 만났을 때 내가 70점, 80점, 90점, 100점을 맞아야지만 영업이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님 뭐 소개를 받았거나 팁을 받았는데 고객정보 동의를 통해서 이 고객님의 증권분석을 미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고객이죠. 뭐 암 진단금, 암 수술금, 암 입원비 요거밖에 없고 항암 약물 방사선 뭐 200밖에 없는 고객입니다. 그럼 당연히 해줄 게 너무 많죠. 자, 여기서 어떤 것부터 접근할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한테 이 암 진단금이라든가 암 치료비 특약, 암 통원비 특약들을 추가할 것을 권유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항암 치료 특약 중에 표적 치료비 특약을 갖고 이 고객과 상담 포인트, 즉 트리거를 이제 잡았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또 코칭을 할 때 제가 여쭤봅니다. 컨설턴트 분들한테, 자, 표적 항암제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자, 10중 8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세대 항암제는 독성화학 항암제고요.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인데, 독성화학 항암제는요, 말 그대로 지뢰와 같은 겁니다. 이 지뢰는
적군과 아군, 피하 식별을 못하죠. 누가 밟아도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도 죽일 수 있어서 결국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은 항암 치료 받는 게 사람을 더 죽인다고 얘기하면서 뭐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치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적 치료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한 그런 치료다. 어떤 타겟을 유도탄처럼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요 한계, 약간 요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자,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정보를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화법은요,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의 차이도 결국 정보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일단 세포들은요,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계속 많이 분열해서 체내에 계속 살아나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 60쪽이 세포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세포가 늘어나면 우리가 뭐 거인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결국 인간의 세포는 어느 정도 개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공격을 받거나 또 노화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아토포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살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먹으면 몸에 안 좋죠. 볶아 먹게 될 경우,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습니다. 이러한 유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자, 세포는 서로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어야 좋습니다. 이 중간을요, ECM이라는 간질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당연히 세포한테 영양과 산소를 잘 공급해야 되는데, 혈액에서 나온 이러한 영양과 산소를 이 ECM이 세포한테 잘 공급을 합니다. 이때 또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하여튼간 요렇게 이제 잘 전달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물질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 환경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산소 공급을 세포가 제대로 못 받게 되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이때 이제 상해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소 포화도가 통상 6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는 이제 아토포시스, 자살을 해야 되는데, 세포도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살고 싶어 하면서 영생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영생을 선택하는 게 바로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암이 발현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기전입니다. 자, 이렇게 암세포로 돌연변이하면 이놈은요, 포도당을 일반 세포보다 10배나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암을 뒤늦게 발견하신 분들도 보게 되면 자각 증상의 대표적인 것들, 특히 최근에 제 고객분들이 암으로 많이 사망하시고 암 중에서도 위암으로 많이 사망하시고 위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살이 그렇게 빠집니다. 자, 포도당을 엄청 잡아먹는 거죠.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미친 듯이 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놈들이 포도당도 많이 먹겠지만 얘네도 세포잖아요. 근데 산소를 엄청나게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산소를 공급받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65% 이하로 떨어진 현깁성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암세포가 나왔지만, 암세포도 엄청나게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일반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노벨 의학상을 받은 내용인데, 암세포 옆에 HIF-알파라는 저산소 유도 인자라는 이런 것들이 혈관을 생성을 만들어서 암세포한테 산소를 엄청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표적 치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된 내용인데, 결국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 안타깝지만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으셨고 8년 전에 수술해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저희 어머님 수술적 치료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조그맣게 있으니까 걔를 딱 도려낸 거죠. 너무 좋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분적으로 수술적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몸에 퍼져 있고 또 이 암세포들은 다 아시다시피 정상세포를 침입해서 막 숨어져 있습니다. 걔네들을 탁탁탁탁 잡아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중입자 치료,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했습니까? 날카로운 명사수라고 광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탁탁 잘 죽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이 온몸에 퍼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퍼져 있는, 간에 퍼져 있는,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다 골라서 죽이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암세포가 먹고 사는 그 산소가 없으면 암세포도 결국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HIF-알파라는 저산소 유도인자, 이놈들을 사멸시켜 버리면, 얘네들을 죽여 버리면 이 암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한 애들이 죽어버리니까 암세포가 전체적으로 죽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막 숲속에 뭐 강속에 막 숨어져 있는 군사들을 다 잡기 어려운데 식량을 차단시키면 그 군사들이 결국은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바로 표적 치료입니다. 자, 이게 바로 표적 치료가 굉장히 치료가 좋은 그러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표적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이 암 치료 담보 또는 다양한 항암 약물 방사선,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담보들 더 넣어야 되고 통원 치료도 필요한 것들을 고객님한테 얘기할 때 일단 표적 치료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객님한테 화법을 펼치는 거죠. 트리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암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고 항암 약물 치료가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럼 고객님이 전 수술적 치료가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암이 있는 부분을 딱 도려낸 게 정말 제일 좋은데 암이 막 온몸에 퍼져 있으면 이때는 치료를 못 하거든요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전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분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른 설계사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래서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거 내가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요 5분 10분 되는 과정에서 결국 저는 다른 설계사들보다 컨설턴트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이 저에 대한 신뢰 점수를 높이 주고 결국 나중에 저를 믿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정욱 씨 믿고 할 테니까 잘 해주세요. 정말 설명을 들어보니까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얘기를 해서 트리거로 고객님한테 점수를 얻고 여기에 더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치료는요 어떻게 할까요, 고객님?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알약 하나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표적 치료는요 경구용 알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게 되면 폐암 말기 환자도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객님. 예전에 폐암 말기 환자는요,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폐가 망가지면 정말 온몸에 그 필터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쓰레기들이 온몸에 차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후가 안 좋죠. 삶이, 죽을 때까지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데, 표적
치료를 받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예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평생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 정말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약이 한 달에 처음에 55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1년이면 거의 약값만 6천만 원이 넘고, 여기에 당연히 왔다 갔다 계속 암이 계속 줄고 있는지 번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그럼 이런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고객님이 얘기를 하시죠. 고객님, 됩니다. 되는데요, 이게 통원 치료다 보니까 한도가 뭐 20만 원, 25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원 치료비, 특약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데, 이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로 짜놓은 거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트리거. 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결국 제 이야기에 빠져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하나만으로 모든 보험을 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님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암 특약들도 추가 구성하고, 뭐 진단금도 좀 높이고, 여기에 뭐 간병비 특약도 넣고 하는 컨설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표적 치료는요, 단점이 이 표적자가 있어야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특약들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고객분들한테 얘기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여기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다. 왜? 돈이 되니까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제약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치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 암학회 이 치료들, 임상하고 있는 이런 치료나 약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치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치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약도 준비하셔야 돼요. 진단금도 좀 높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컨설팅에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화법을 전개한다라면, 첫째, 고객님이 이야기를 잘 듣고, 둘째, 저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런 차별성을 준다라면 결국 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확률도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